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제 PER, PBR 말씀드릴 텐데, PER 많이 들어보셨죠? PER은 주가 순이익 배수라고 하는데요. PE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시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의 시총이, 시가총액은 제가 알쓸주잡 그 주식 용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 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르시니까요. 자, PER은 시가총액, 회사의 기업의 실제적인 그 덩치입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그 뭐 예를 들면 시총이 1000억이다. 그거를 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PER은 10배가 되겠죠. 근데 아까 EPS 배우셨죠? 예. 주가를 EPS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EPS가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그럼 PER은 5배죠. 예.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PER도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그러니까 버는 돈,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예요.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기업 가치라는 건 현재가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예. 그게 10배인지, 그러니까 버는 돈에 대해서 비해서 버는 이익에 비해서 PER이 10배라는 거, 10배에 거래된다는 거고, 기업 가치가 10배란 얘기고, PER이 100배란 얘기는 버는 이익에 비해서 100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고평가된 거죠. 비싼 거죠. PER이 2배라는 건 얼마입니까? 지금 버는 이익에 비해서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이거 굉장히 싼 거죠. 네. 자,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다른 말로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내가 뭐 인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PER이 1배잖아요. 그럼 1년 안에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그 1,000만 원을 1년 안에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싼 거고, PER이 10배면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금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는 얘기고, PER이 100배면 100년 걸립니다. 평생 못하는 거예요.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비싼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PBR이 나와 있는데, 이건 주가 순자산 배수. 아까 이제 BPS 같은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시가총액을, 아까 자본총계. 예. 그러니까 PER은 순위 이익으로, EPS 개념 아시죠? 그러니까 이익으로 나눈 개념이고, 이 PBR은 기업 가치를 자본총계로 나눈 겁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예, 시가총액을 자본, 그러니까 BPS, 그러니까 PBR이 1이라는 거는 시가총액하고 자본총계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PBR입니다. 예,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요게 PBR입니다. PBR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액.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 크면 클수록, PBR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주가가 비싸다고 봐야죠. 예, 그만큼 비싸게 거래되는 거고, PBR이 그 자본총계보다, 그러니까 0.5인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본총계가, 회사의 전체 자본총계가 뭐 1,000억인데 시총이 500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0.5죠. 그럼 이런 기업을 우리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 그래요. 그만큼 싸다는 얘기죠.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근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이죠. 자본총계가 순자산이 뭡니까? 이 주주들의 돈인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할인을 많이 받아요. PBR이 2배, 3배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그 주주들의 자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PER을 받는 거고, PBR이 낮은 기업일수록 그 돈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못 버는 기업들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0.5배, 0.6배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계산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런 수치들도 그 HTS 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PBR 같은 경우는, PER은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만큼의 거래되느냐, 그럼 고평가 이익 대비한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PBR은 자본총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그러니까 주주의 돈을 가지고 도대체 지금 얼마나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지, 예,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PER, PBR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제 EPS, BPS 개념 이해되셨고, 이제 PER, PBR까지 연결이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PER, PBR 가치로 많이 평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가치는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얘기들을 많이 해요. PER 10배 이하는 싸다. PBR 1배 이하는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업인지,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인지, 아니면 역성장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인지,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너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PER 뭐 5배가 싸죠. 우리가 그냥 절대 평가로 하면요. PER 5배 기업은 정말 쌉니다. PER 50배 기업은 너무 비싸죠. 근데 실제 주가 흐름을 보면요, 안 그래요. PER 5배 기업인데 계속 빠지는 기업이 있고, PER이 50배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아니, 이 기업은 퍼가 이렇게 낮으면 이게 내가 공부하기로는 퍼가 10배 이하면 싼데 거기다 5배밖에 안 되면 너무 싼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흘러내리느냐. 근데 어떤 기업은 PER이 50배, 60배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업 가치 평가는 상대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이죠. PER이 11.4배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13.18배예요. 2017년도에는 9.4배였습니다. 예. PER이 점점 떨어지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 기준으로는 PER이 6배밖에 안 됩니다. 네.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2015년도부터 주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액면분할 정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대에서 거의 300만원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주가 거의 한 2~3배 올랐는데, 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PER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PER이 점점 떨어져요. 2017년도에 10배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네. 그만큼. 근데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도 주가가 요즘엔 또 잘 안 갑니다. 6배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이죠. 과연 이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미래가 탄탄하고, 누구나 모든 투자자들이 반도체 앞으로 3~4년 계속 잘 벌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PER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PER이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익이 줄어들면 PER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이익 대비한 거니까.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PER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이제 향후의 부담감이 PER을 낮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PER 어마어마합니다. 42배, 34배, 53배. 물론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저렇게 높은 퍼를 받는데도 주가가 견고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화장품 거의 글로벌 기업이고요. 중국 시장에서 거의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화장품 회사들은 보통 PER이 3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업종마다 평균 PER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배가 싸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30배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화장품 같은 게 보통 30배 정도면 우리가 평균 PE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0배가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중국이라는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고 보고 높은 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PER이 63배, 73배, 69배. 그러면 보통 그냥 우리가 PER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와, 이건 너무 비싸서 이거 어떻게 사? 근데 주가는 아직도 좋아요. 주가가 10만원도 안 했던 기업이 40만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높은 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점점 바이오시밀러 많이 쓰는데,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는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 있죠. 주당 순이익이 계속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 PER이 낮아질 수 있다. EPS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면 퍼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분모에 있으니까. 아니면 주가가 낮아지는 거. 그래야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PER이 낮아질 수가 없는데 향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높은 퍼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주가 많이 빠졌죠. 최근 몇 년간. 근데 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나누기 EPS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EPS는 이익이니까. 그럼 우리가 PER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죠? 아니면 이익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퍼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퍼가 높아졌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익이 급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PER이 예전에 6.63배였어요. 7.71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10배 이하면 싸다 그러죠.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PER 6배 있을 때도 주가가 안 가고요. 7배 있을 때도 주가가 안 가고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아시겠지만 판매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퍼가 낮아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2017년도에 퍼는 11배로 올라갑니다. 이익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비싸진 거죠. 주가는 빠졌는데 절대 저평가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PER, PBR, 이 PBR도 똑같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어차피. 자, 무슨 얘기냐? 결국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상대평가고, 이 기업의 향후에 앞으로 이 기업이 확실한 돈을 벌 수 있다. 2, 3년간. 그런 게 눈에 확실히 보이면 높은 퍼를 줘요. 그리고 업황까지 좋다.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시밀러처럼 앞으로도 몇 년간 고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높은 퍼를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 10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10배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20배, 30배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현대차 보셨죠? 또 지금 반도체도 보셨죠?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높은 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가 저렇게 낮은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그 의미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워낙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내용이라서 퍼의 어떤 퍼나 PBR 가지고 적정 주가들을 많이 계산하시는데 사실 적정 주가 없습니다. 없고 굳이 계산하려고 하진 마세요. 근데 그 업종 평균 퍼라든가 향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퍼가 높더라도 성장을 하는 게 확실히 보이면 높게 그냥 퍼 인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퍼가 낮다 높다 이런 개념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지표 분석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EPS, BPS, PER, PBR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RO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